이거 10시 반 되면 고학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무조건 10시 반에 마쳐야 되네. 그죠? 문 좀 닫아주세요, 거기. 이제 들어오지 마라 하고요. 저는 9시 누가 오노 싶은데 진짜 오시는 분이 있네, 그죠? 저는 9시 강의는 평생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막 일날 수 있나 긴장도 하고요. 와이프한테 부탁하고 막. 근데 이제 오늘 오는 길에 다시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하루가 길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10시에 이제 이렇게 학부모 연수를 많이 하는데 9시에 오라는데도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그것도 긍정적이고요. 아마 어머니들은 워낙 이렇게 오시기 어려우니까 그 하루 만에 저고학년 다 해치우려고 원래 교육감님 바뀌면 이제 이런 제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번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이 아주 역점 사업으로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 사례로 지금 꼽는 것이 이 학부모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이거든요. 그 한편은 이제 어머니들 부담도 되고 그죠. 매 올려니까 또 오는 사람만 오죠. 뭐 일하다 다니는 분들 못 오고 막 안 올려니까 안 그래도 적은데 내 빠지려니까 좀 눈치도 보이고 막 우리 애한테 혹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막 복잡하죠. 시간은 많이 없고 이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시 반에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진짜 아침 일찍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싶어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갑자기 내가 아이를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뭐 낳을 때 이럴 때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우리 애 태어나는 날도 축구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원망 듣고 이랬는데 이제 좀 크니까 꼬물거리고 이러니까 이제 관계가 생기고 4살쯤 되니까 갑자기 아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놈은 겪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아이를 뺏어가지고 직접 공부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봄날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아버지 이제 그 당시 폐병 환자였죠. 요즘 전문적으로 말하는 폐결핵. 근데 그 당시에는 약이 잘 안 들었어요. 내성이 생겨서 시립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소용이 없다고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비산동 단칸방에 살면서 늘 지금 어릴 때 생각나는 게 피를 계속 토했어요. 각혈이라고 하죠. 그럼 막 요강에 피 받아서 버리고 뭐 이런 거 이제 가족들이 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삼형제는 형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자기 자신이 별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형에게 아들들에게 이제 모든 희망을 걸고 이제 열심히 공부시켰죠. 우리 형이 특히 고생했어요. 아버지 등살에. 그날도 4학년짜리 형이 이제 그 당근새빵에서 밥상 펴놓고 아버지가 열심히 돌렸어요. 공부 빡시게 시키고 같이 잠들었거든요. 엄마는 밤에 일하러 갔어요. 2교대, 옛날에 2교대 했거든요. 야간하러 이제 들어가시고, 공장에 들어가시고, 아빠하고 우리 삼형제 잠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를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 벌떡 일어나보니까 진짜 옆에 아빠가 이렇게 입 앞에 거품이 가득 나와 있더라고. 숨을 들이쉴 힘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삼형제 막 우니까 이제 주인집 할머니가 막 쫓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인집으로 옮기고 이제 엄마 회사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장례 일차가 진행됐어요. 저는 이제 어릴 적 기억하면 그게 그 장면이 가장 선명해요.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이끌어줄 아버지의 부재 또는 뭐 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멘토의 부재 이것 때문에 제가 젊은 날을 많이 이제 방황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또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형제들은 몇 년 후에 전부 친척집에 하나씩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집에 보내졌는데 그것도 여러 친척집 돌아다니고 뭐 이러다가 저는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어요. 겨우 뭐 엄마가 부동산 투기해서 전학을 자주 다닌 게 아니고 친척집 돌아다니라고. 거기다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전 중고등학교를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젊은 시절에 저는 20대 막 10대 이럴 때 방황하고 이럴 때는 항상 내 인생이 아쉬울 때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학교를 갔더라면 공부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더라면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애 4살짜리 애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지 않아야 할 텐데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없었는데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 어머니들도 왜 자기가 아쉬웠던 거 애한테 꼭 시켜보잖아. 피아노 못 쳐본 사람들 피아노 다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 본능이죠, 본능. 우리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공부를 제대로 시켜보려고. 제가 공부를 한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검정고시에서 대학 들어가긴 했는데 또 대학 들어가가지고 또 데모한다고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가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잖아요. 사법시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하고요. 저는 국가보안법도 위반하고 막 이래가 도망다니고 수배받고 잡혀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제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반장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척집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그 후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아쉬웠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맺혔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죠? 공부를 제대로 시켜보고 싶은.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뺏었잖아요.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어요. 근데 큰 소리는 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뭐 아버지로부터 잘 양육받았더라면 부모님으로부터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저는 방치돼서 진짜 자기주도 학습했죠. 저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이론가가 아니고 제가 진짜 그 이야기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고 특히 수학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막 이상한 기호들 나오고 막 있잖아요. 시그마 이런 건 보니까 로봇 팔 부속 같기도 하고 막 무한대 기호 있죠. 팔자가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떻게 읽을지도 몰라. 미분적분 하는데요. 지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서 있어. 알아요? 엔테그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 있는. 와. 그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이겨냈나 몰라. 지금 생각해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대견하고 기특한데, 제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이제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 시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애 4살 무렵에 진짜로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마누라한테 큰 소리 쳤지.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제일 서점. 그래가지고 제일 서점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지하 1층에 거기 있는 육아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어머니도 너무 잘 들으신다. 저를 쳐다보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말해야 돼. 아니 너무 답답해서 육아서적 코너에 가서 육아서적 닥치는 대로 읽었다니까. 제목에 특히 영재자 들어간 제목하고요.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이거 무조건 다 읽었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너무 모르겠어요. 심지어는요 도서관에 가서 주부생활, 우먼센스, 여성동화 이런 여성 잡지 있죠. 엄마들 보는 잡지. 거기 보면 뒷면에 가끔씩 교육 섹션이 있어요. 그 뭐 학력고사 전국 수석 어머니의 수기 하면서 몇 쪽짜리 실리고. 저는 도서관에서 그거 다 복사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 읽고 이제 뭐 도움을 받으려고. 책도 많이 읽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뭐가 하나 딱 잡히더라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릴 때 책을 좋아해야 된대.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극하더라고.
그죠? 옛날에는 IQ가 좋아야 된다 카지만 그게 아니고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 이거구나 싶었어요. 책 하면서 그러던 차에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았는지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인데 퇴근하고 오다가 서부정경 근처에서 저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엄마들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집 할인 매장밖에 모르죠. 여기 칠곡 같으면 개똥이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 그런 게 아니고요. 전집 할인 매장이 아니고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다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전시해서 파는 서점. 저기 한때 대구에 4군데 있었어요. 전국에 80군데. 지금은 다 망했고 대구에는 저 만촌동 가면 딱 한 군데 살아남았어. 인터넷 서점 막 생기고요.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거 생기고 또 동네에서는 동네마다 교원이나 웅진에 다니는 언니들이 있어. 이 언니들이 막 열심히 막 전집 팔고 이런 바람에 동네 어린이 서점 다 망했잖아요. 근데 저 서점이 그때 우리가 4살 때 처음 생겼어요. 1994년인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책 많은 거야. 세계적인 그림책도 이런 게.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아이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서점 갔잖아요.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샀어요. 그전에는 책을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은요 책이 없어. 가끔씩 가정통신문이 와서 학교 도서관으로 책을 한 권씩 보내래.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가방에 넣어줬어요. 학교 도서관은 그런 책을 모아놨으니까 완전히 뭐 쓰레기통. 그리고 남부도서관, 저는 공공도서관도 다녔는데 남부도서관 가면 어린이열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사야 됐죠. 한 번 갈 때마다 제가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때 그림책 5,000원, 6,000원 할 때인데 그죠? 갈 때마다 10권에서 15권 사와서 다 읽어주고 다 읽고 나면 일주일 후에 또 가고 제 기억에 1년에 한두 번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질까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갔어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언제까지 했는 줄 알아요? 더 이상 어린이 서점을 다닐 수 없을 때까지. 중학교 2학년인가 되니까 어린이 서점이 시시해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교보가 내려왔어. 그래서 중3 때 교보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하느라고 서점 못 다녔죠. 한번 생각해봐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제가 아이들 데리고 매주 어린이 서점을 다녔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이에요. 근데 그냥 말이 아니고 내 인증샷도 가져왔잖아. 인증샷. 어느 날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보통 이랜드 놀러 가잖아. 우리는 어린이 서점 갔다니까. 근데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책 사러 온다고 서점 쪽에서 가족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디카도 없던 시절인데 그거 하니까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연출한다고 있잖아요. 평소에 저한테는 빨리 죽으라고 막 커피 진하게 태워주고 이랬는데 아니 가족사진 찍어준다니까 갑자기 다정한 척하고 막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숙이고 있고 막 근데 신기하게도요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히다 보니까 뭐가 잘하는 거라.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알죠? 이탈리아 유명한 교육자 몬테소리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3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신체적 건강이죠. 그건 이제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치우고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인지 영역의 발달. 인지 영역은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자라는 거죠. 오늘 강의 주제가 뭔가 하면 평생 공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하니까 저런 요소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거나 회사 취직하거나 할 때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뭔가 알아요? 사고력, 생각하는 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어린이책 읽으면 창의력이 자라. 전집 말고 전집은 여기서 여기까지 색깔이 똑같고요. 크기 똑같고 막 이렇죠. 근데 좋은 어린이책은 안 그래. 크기가 다 달라. 짜증난다니까. 책 사서 꽂으려고 하면요. 책꽂이에 안 들어가는 책이 있어. 너무 넙떡하기가 커가지고. 그리고 어떤 건 납작한데 길쭉해. 튀어나온다니까. 그냥 문 닫으려고 하면 문 안 닫히고 막 이렇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뭘 자라게 해요? 창의성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요. 좋은 그림책들은 사용된 기법이 또 다 달라.
어떤 건 서양화고요. 어떤 건 유화고, 어떤 건 동양화고, 어떤 건 수채화고. 그죠? 심지어는 어떤 건요, 요즘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백희나라는 그림책 작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만든 구름빵 이런 책 보면요, 사진을 찍어서 좀 배경으로 사용해요. 사람을 직접 만든다니까, 이 아줌마는. 그죠? 종이공예를, 닭종이공예인가를 전공해가지고, 사람을, 그 종이도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배경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사용해요. 독특한 기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법의 좋은 어린이책들 자꾸 만나니까 어떻게 하는 창의성이 자라. 그리고 당연히 독해력이 자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요, 수능이나 뭐 이런 중요한 시험을 치게 되면 앞의 듣기 평가 조금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문을 주고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 이거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주어진 지문을, 그러니까 활자화된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이거죠. 이걸 뭐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고 이러면 당연히 지문 이해에 대한 능력이 자라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책을 자꾸 읽으니까 당연히 어휘력 자라고요. 또 활자에 대한 집중력이 커지죠. 엄마들은 집중력 키운다고 뭐 방과후 바둑교실 이런 거 하더라. 바둑도는 집중력하고 공부하는 집중력 달라요. 그런 집중력이 뭐 똑같은 것 같으면 게임 시키면 돼. 애들 게임 시키면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니까. 우리 연구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요,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 엄마 아빠 다 자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일나가지고 아빠 휴대폰 몰래 가져가서 밤새 게임하고 이랬다니까. 이상하게 낮에 애가 시들시들해. 나중에 그 발각됐잖아. 웃기죠? 1학년인데. 그렇다고 얘가 막 완전히 농띠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잘해. 근데 너무 게임이 재밌으니까 그렇게 집중한다니까. 우리 애는 그 짓을 언제 했는 줄 알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했어.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한다니까. 우리 애는 중3 때요, 제가 자기를 기다렸다가 자는 척 하는 거, 지가. 그 엄마 아빠 잠들기 기다렸다가 새벽 2시 반만 되면 일어나서 몰래 컴퓨터 하고 이랬다니까. 제가 하루는요, 자다가 화장실 가지고 일났다가 우리 와이프가 내 깨니까 동시에 깨더라고. 그 와이프는 안방 화장실 가고 저는 거실 화장실 간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방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라. 우리 중3 때. 그래 내가 막 뭐랄까나 막 등에 막 소름이 확 돋고요. 막 놀래가지고 도둑놈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컴퓨터 방문을 확 밀어보니까 애가 컴퓨터 앞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 아빠한테 이제 들켰다 싶으니까 급해가지고 불은 껐는데 모니터를 끄고 했는데 본체를 못 껐어. 그 게임에 대한 집중력은 놀랍죠, 애들이. 근데 그거하고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은 달라요.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저런 요소들이 자란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나물 키우기 할 때 보면 콩나물 시루에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물을 붓잖아요. 그럼 구멍이, 시루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그 물 다 빠져나갈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콩나물 자란다니까. 우리가 애들이 책을 읽으면 이게 무슨 공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엄마들 막 학습지 시키고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자라는 거라. 저 사고력, 집중력, 창의력, 독해력 이런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라. 학교 평가로도 잘 안 드러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 잘 안 드러나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습지 많이 한 애들이 조금 점수를 더 받고 이렇지. 근데 이건 길게 보면요, 완전히 이건 호작질이야, 호작질. 미안해요, 학습지 하고 있는데 내가 호작질을 해서. 근데 뭐 저는 오늘 보고 말 거니까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내가 바른 말 하고 가려고. 책을 꾸준히 읽어주다, 특히 저학년 때 많이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을 아는 것하고 책을 읽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달라. 여러분들 영어 알잖아. 영어 책 주고 읽으라 할까요? 부담되죠? 애들 한글 읽는 거 똑같아. 너는 이제 한글 아니까 네가 읽어, 이렇게 하죠? 엄마는 살림도 해야 되고 동생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싫어하게 되는 거야, 점점.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요, 저자의 의도, 행간, 줄과 줄 사이에 숨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요, 배경도 살펴야 되고요, 그림도 구경해야 되고. 이거 종합적인 사고작용인데 이걸 우리 꼬마들이, 1, 2학년 꼬마들이 잘 못해요. 문자 해독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면 나중에 애들이 학교 가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하는 말을 훨씬 많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그 기말고사 한번 쳐봐요. 2학년들한테 기말고사 칠 때 이런 문제가 나와. 슬기로운 생활인가? 보면 횡단보도에서 노란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엄마 손에 질질 끌려서 제가 빠지게 뛰어간다. 정답은 뭐예요? 다음 신호가 녹색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잖아. 근데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현실 생활을 반영해가지고 엄마 손에 질질 끌려서 뛰어 건너간다 이렇게 된다니까. 저학년들이 이렇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막 문제 푸는 스킬 가르치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그죠? 그 좀 진부하긴 하지만 왜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동기가 생겼을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 공부를 힘있게 해나갈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보통 이거 안 하고 잘 모르니까 학습지 하고 있어요. 문제 풀고 있어. 근데 대부분의 학습지들은 문제 푸는 방식이죠. 문제를 푸는 것은요,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라. 여러분도 안 해봤어요? 한 번 틀렸던 문제는요,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려. 오늘 오답해가지고 내일 풀면 맞춰.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까먹는다니까? 이상하죠? 왜? 실력이 향상해. 뇌를 자극해서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이해력이 커야 되는데, 사고력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으니까 문제만 맨날 풀고 오답 처리하고 이러면 시간 지나면 또 틀려요. 그래서 어릴 때는 문제 풀 일이 아니고 멀리 보고, 그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죠. 이게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잘 못하죠. 책 읽기가 저런 능력을 향상시킨다니까. 근데 요즘은 돈도 안 들어. 저는 어릴 때 맨날 어린이집에 가서 엄청나게 돈 주고 책 샀는데 요즘은 학교 도서관 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아직 전집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서선생님도 있고 좋은 어린이책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린이 서점에서만 접하던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또 공동도서관 보면 어린이집이 잘 되죠. 이 동네 보면 뭐 구수산 도서관인가? 그죠? 이게 제정신 있는 엄마들은요, 남편, 그 다음에 엄마, 애 둘 아이디 다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에 가봐. 그럼 일주일에 수십 권을 빌릴 수 있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사교육. 이 책 읽어주는 거라. 근데 엄마도 이거 안 믿어지죠? 안 믿으니까 딴짓 하는 거야, 딴짓. 동네들한테 코치 받아가지고. 엄마도 보니까 동네들 어떻게 사귀는가 하면 애들 어릴 때 노란차 태워 보낼 때. 그죠? 처음에는 노란차에 적응하느라고 막 냉정하게 돌아서더라고. 왜냐면 거기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러면 애들이 진짜 안 가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돌아서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바로 저 집에 뛰어 올라가더라고. 왜냐면 저도 알아요. 우리 와이프가 일찍 출근해가지고 제가 우리 애 노란차 태워보내고 이랬거든. 근데 며칠 지나서 애들이 적응하니까 엄마들이 막 빠이빠이 하고 막 손 들고 오후에 또 만나 하고 이제 노란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엄마들이 안 뛰어 올라가고 그 자리에 머무르더라고. 거기서 수다 떨면서 335 짝을 짓고 뭐. 또 좀 있으니까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고 고학년 언니한테 뭐 물어보고 막. 며칠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고. 그러면 그 언니가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놀러 가잖아? 잘 알죠 제가? 네. 그 언니 집에 가면 언니 막 커피 끓이고 과일 깎는 동안에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 방 들어가가지고 스캔하죠. 큰애 방 책상에 무슨 학습지 놓여 있는지,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하죠. 엄마들은 이러면서 정보를 유통해. 그러니까 동네 언니를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런 언니들이 주로 뭐라고 코치하는 줄 알아요? 자기 큰애가 사춘기 돼서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저학년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들을 때 빡시게 돌려야 돼. 저학년 때는 애들이 어려서 덜 자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라. 근데 빡시게 돌리래. 특히 저학년들은요, 이게 한 달이 무섭거든? 안 해봤어요? 어릴 때 뒤집는 거 보면요, 막 보름이 무섭잖아. 옆집에 뒤집는데 같은 산후조리원 출신 중에 옆집에는 뒤집었는데 우리 집에는 안 뒤집어. 가면 불안하죠. 우리의 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기 때는 며칠이 무섭고, 그죠? 좀 크면 몇 달이 무섭다니까. 요즘 막 1월생하고 12월생 한번 갖다 대봐요. 뭐 누님하고 뭐 막내 동생 같다니까.
그래서 이 12월생은 좀 기다려야 돼. 인지 능력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요 2학년 때 구구단을 쫙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4학년 때도 구구단을 헤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빡시게 돌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돌려서 될 것 같으면 벌써 잘했지. 오히려 돌리면 돌릴수록 자존감만 낮아지고요. 그런 애들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 조금 성장하면 금방 해결될 것을 동네 언니들은 빡시게 돌리려 한다니까. 그러면 또 순진한 애가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자, 콩나물이 자라듯이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아이하고 다녀보고 제가 아무 사교육도 안 시켰잖아. 뭐가 자라는 게 보인다니까. 어휘력도 막 늘어나고요. 책을 좋아하고 책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게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도서관 다니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걱정이 안 돼. 우리 애는 아무 학원도 안 다녔어요. 심지어는 피아노 태권도도 안 다녔어. 진짜로. 사교육 없이 지금 28 청년이 됐어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해외 취직해가지고 외국 기업 취직해가지고 해외 나가 사는데 교보문고 서울의 교보문고 앞에 가면요 이런 유명한 돌비석이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책이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책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거라. 근데 엄마들이 이거 잘 모르니까 또 책 읽었나 싶어가지고 뛰가가 확인하고 이런다? 그래가 우회된데 하고 뭐, 니 무슨 교훈을 얻었노? 하면서.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더나 아니면 싸우라 하더나 하고. 근데 엄마들 바빠서 애들 읽는 책을 다 못 읽잖아요,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질문을 못 하잖아. 또 이런 엄마들을 배려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붙여주죠. 그런 책들 좋은 책이라고 언니들이 또 구원해.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책 있죠. 미안한 말인데 그런 건 책이 아니고 교재. 제가 말하는 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독후활동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안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전부 정신병 하나씩 있죠.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내가 고질병이 하나 있더라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뭐 교양 있게 화장하고 이쁘게 앉아 있지만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하는 거 보면 막 그 이쁜 입에서 막 욕 나오는 거 보면 막 내가 안 봐도 다 알아요.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중증 충동 조절 장애가 있더라고. 특히 수학 공부 같은 거 시킬 때 뚜껑 금방 날아가죠. 그러니까 애 막 뭐 잡듯이 잡아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내가 꼭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지.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되는 병이에요. 충동 조절 장애는 정신과 가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주로 들어주고 약물 처방하는 거라. 아주 간단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이런 걸 처방받으려면 내가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돼. 근데 애들 잡는 건요 맥시멈 2시간이라 2시간쯤 지나면 맨정신 돌아온다니까. 그 약물 치료 안 해도 돼. 해도 안 되고 맨정신 돌아오면 또 애들한테 쫓아가고 수습해야 되잖아. 막 울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오늘 빨리 가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다 못하는데 저는 애 수학 공부 시키면서 무수히 잡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동네 언니가 없었거든. 저도 노란차 태워보내고 이랬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저는 다행히 친한 동네 언니들이 없어서 보통 동네 언니들 뭐라고 코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맨날 애 잡고 속상해서 막 커피숍에서 한마디 하면 하소연 하잖아요. 그럼 동네 언니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카다 니 애하고 관계만 나빠진대. 빨리 학원 보내라 이건다. 근데 학원 보낸다고 관계 좋아져요? 안 좋아져.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요. 동네 친한 이 동네 커뮤니티를 내가 해치는 말을 자꾸 해서. 아니 왜냐면 동네는 잘 몰라. 이제 뭐 사춘기에서 키우는 정도인데 뭐. 이건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하면서. 지도 앞으로 못 보는 게 뭐 동네 후배들 인도한다고 막. 지도 불안하니까 가는 거라. 그게 아니고 좋은 책을 꾸준히 읽어주면 그 책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많은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이를 이렇게 잡았는지 이런 이야기도 다 생략하고요.
우리가 6학년 때인데 그때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해가지고요. 이 교육감님은 창의적 신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학을 열었어. 그리고 각 학교 대표를 한 명씩 보내래. 그 엉겹결에 우리 애는 조그만 학교 다녔거든요. 뭐 한 학년에 3학급밖에 없는 100명인가? 그래서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교대에 갔잖아. 그때 대구시내 초등학교가 190개인가 이렇게. 지금은 250개인가. 제가 아침마다 학부모 연수 다니느라고 목 다 쉬었어요. 제가 나름 인기가 있는 강사거든.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 가면 200명씩 와요. 아파트 밀집식 이런 데가. 여기 칠곡도 엄청 왔는데 이 학교는 처음인가? 전에 저 봤어요? 처음이에요? 칠곡에 뭐 5만 학교 다 왔는데네. 학정초등학교 경대 암센터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관남이에요. 관문도 왔고 뭐 하여튼 대전 뭐 작년에 여기 칠곡에 뭐 우남초등학교? 우남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엄마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선생님 또 부르자하면서 그 원래 계획된 학부모에서 10번 빼고요 따로 불러가지고 이번엔 수학 공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걔가 운남초등학교에서 내가 앵콜을 했잖아. 우남초등학교에서 모르죠 그런 거. 내 입으로는 내 자랑하려고 하니 참 피곤하네 진짜. 아니 그래 우리 애가 지금 창의력 경진대회 나갔다니까. 학교 대표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아무 사격도 없었는데. 문제는요 190개 초등학교에서 학교 대표 6학년들이 다 나왔잖아요. 아니 우리 애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발표를 자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걱정이 눈짓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하잖아. 애 속상할까봐. 그래서 내가 막 가서 조언했어요. 야 아들아 우리는 길게 보고 니를 키우기 때문에 아빠가 학습지도 안 하고 책 많이 읽고 하는 것은 길게 보고 나중에 수능 때 전국 수석하면 되니까 지금 입상 안 해도 된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위로했는데 애가 내 말 개무시하고 계속 기다리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발표가 난 데 있잖아요. 몇 등인지 알아요? 그 대회에서 우리가 5등 했어. 5등. 내가 왜 이렇게 발표를 기다리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경북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 있어요. 수학과학 영재들이 주말마다 교수들하고 사사과정 밟고 이런 애들이 걔들이 전부 학교 대표 나왔어. 그러니까 잼이 되겠어요? 우리는 집에서 어린이 서점 다니고 책만 읽었는데. 근데 진짜 발표가 났는데 5등 했다니까. 그때 금메달 1등에게 금메달 1명 2, 3, 4등 은메달 5등에서 9등 동메달. 우리는 동메달이잖아. 작년에 우리 애가 이제 외국 나가고 나서 내가 애 방을 제가 쓰려고요. 애 방 청소하다가 정리하다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때 문제가 뭐 나온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읽기 2문제, 국어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8문제. 국어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뭔지 알아요? 하나는 긴 지문을 준 거야. 텍스트.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이었어요. 은행나무는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인류의 삶에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여러 대륙으로 번성해가지고 지금도 멸종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은행나무보다 훨씬 늦게 출현한 여러 생명체들인데 얘들은 뭐 벌써 멸종해가지고 없는 것들이 많다. 뭐 이런 긴 지문을 주고 문제 달랑 하나. 은행나무가 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였어. 많이 쓸수록 유리한 거야. 논리적으로.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안고 왔어. 서로 지 애기라고 우기는 거라. 솔로몬에게 찾아왔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아무리 고민해도 못 찾아주겠는 거라. 그래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뭐였어요? 애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 하면서. 근데 그 여자는 뭐라 했어요? 그러세요 하면서. 그 솔로몬이 딱 보고 얘 인형 하면서 네가 가짜네.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확인 소송이에요, 이게. 자, 이 긴 지문을 주고 문제 하나 달라.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치는 말을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수준 높죠? 그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맞죠? 논리적이라 해야 되죠? 또 창의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그 이런 문제가 나왔다니까. 내가 시간만 많으면 뭐 수학 문제도 이야기해 주겠구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무 뭐 영재교육, 사교육 다른 거 없었거든? 근데 책을 꾸준히 읽으니까 뭐가 자란다고 했죠. 콩나물 자라듯이. 진짜라니까. 저는 독활동도 안 했어요. 왜? 수학 공부하다 뚜껑 열리는 게 너무 많은데 또 책 읽는 거 확인하다 또 뚜껑 열리거든?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들도 독활동 하지 말라니까. 그냥 좋은 의책을 잘 빌려오면 돼. 그래서 많이 읽어주면 뭐가 자라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좀 추운 것 같다. 내 콧물 나는 거 보니까 제 비염이 있는데 이 찬 공기 알레르기 콧물이 자꾸 나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책 읽기가 엄마들이 다 중요한지 다 알더라고. 내가 강의하러 다녀보니까.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 이거 뭔지 알아요? 아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접 도서관에 다니는 게 진짜 아는 거지. 책을 읽어줘보고 그 경험을 하고 아이가 뭐가 자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린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잖아요. 그럼 나도 치유를 받아요. 위로도 받고. 저는 어린이 책을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제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부족이 많이 치유됐어요. 회복되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제가 수학공부할 때는 뭐처럼 막 화를 내지만 이상하게 책 읽을 때는 막 감동을 받아 우니까 애가 헷갈리더라고. 아빠 그래 슬프나 하면서. 근데 엄마들이 제가 벌써 이렇게 엄마들한테 강의를 한 게 15년쯤 됐는데 15년 전 엄마들도 책 읽기 중요한 거 다 알더라고. 푸르미닷컴 뭐 이런 데 영향받아가지고. 근데 이 애들이 자라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미리 수능고사장을 인도하는 거예요. 수능고사장 가서 19살 된 고3들이 수능을 치죠. 수능을 치면 첫 교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어려운 시험인데 첫 교시가 국어예요. 국어시험 보면 팔절지가 16쪽이 문제로 출제돼요. 두께가 책 같다니까. 처음에 듣기평가 몇 문제 빼면 전부 태산 같은 지문이라 지문 새가 빠지게 읽고 막 밑에 보면 문제 3문제 달랑 달려있고 그거 겨우 해결하고 막 좀 숨 쉬려고 뒷페이지 넘기면 뒤에 또 태산 같은 지문이 있고 이렇다니까. 근데 이건요 엎어놓고 자지도 못해. 왠지 알아요? 우리말이라서 양심이 찔리거든. 수학 같으면 뭐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니까 엎어놓고 자잖아 수능 칠 때. 근데 국어는요 못 잔다니까.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 읽으면서 막 분투하죠. 근데 수능 감독 들어가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집에 가시는 줄 알았어. 재미없어서 일찍 가시는 줄 알았어. 아니 수능 감독 들어가 보면요 한 교실에 30명이 수능을 치는데 한 교실에 28명, 29명이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책읽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 알았다는데 다 안다는데 엄마들이 그래서 집집마다 전집 사재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원래요 수능 때는 5분 전에 다 풀어야 돼. 그리고 OMR 카드에 마킹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유가 남으면 가져간 수험표 뒤에다가 정답 옮겨 적어야 돼. 저녁에 가채점 해야 되잖아.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보통 7문제에서 10문제씩 남아. 그럼 어떡해? 또 찍는 법 배워갔죠? 고르지 말고 한 번으로 쭉 찍으라 하면서. 이게 비극적이지만 현실이에요. 이상하죠? 저도 미스터리라니까. 그 엄마들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못 키우는 거라. 이상하죠? 그리고 딴짓 호작질하라 호작질. 자, 이 고3 아이들이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책을 읽나?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책 못 읽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입시체제로 딱 가는 거죠. 우리 애도 저 달 쓰고 있는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좋은 대학 가려니까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 자기 공부 시간의 50에서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한 30%는 영어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가려면. 나머지 1, 20%를 사탐, 과탐 해야 돼. 공부 포기한 애들은요, 주로 사탐 공부해.
영수 못하고 어차피 이거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요 체력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자, 중학교 때 어때요?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 이제 컸다고.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방문 쾅 닫고 더 가뿐다니까. 여러분도 아직 그런 경우 없죠? 가면 드라마에 나온다니까. 엄마 내 인생 알아서 할게 하고 엄마 앞에서 방문이 쾅 닫혀. 그럼 엄마가 절망해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스르르 주저앉잖아요. 이런 드라마 못 봤어요? 이 집집마다 일어나는 현실인데. 아니 때려도 맞고 있지도 않아. 저도 우리 중3 때 한 대 팰라고 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뭐 온 힘을 다해서 머리통을 때렸는데 이게 뭐 가다 턱 걸려. 애 왼손이 턱 맞고 있어. 이 새끼가 가면서 오른손 이번에 나머지 손으로 휘두르니까 이건 또 애 오른손이 잡혔어.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나 하면서 막 손 빼려고 막 흔드니까 있잖아요. 애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미국 경찰이 왜 범인 제압할 때 이렇게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하는 말이 막 울면서 아빠 정신 차려 하더라고. 중학교 때는 이제 커가지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어도 애들한테 안 먹히면 끝이라. 그래가지고요 교육열이 있는 범어동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들한테 협상하는 거라. 야, 말 안 들으면 휴대폰 요금 안 내준대 하면서. 그럼 애들이 쫄아가지고 휴대폰 없이 못 살거든. 그러니까 엄마 말 듣는 거라. 어떻게? 저 오피스텔에 있는 국어논술 전문학원 가 하면서. 거기 가면 책 한 달에 한 권씩 권해줄 거야 하면서. 그래 비싼 돈 주고 국어논술 전문학원 보내잖아. 근데 이미 늦었어. 체육이 습관이 안 돼 있는데 뭐 그거 간다고 되겠어요? 그거 가서 뭐 해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우는 거라.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들어봤죠? 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되면 고학년 때는 그래도 엄마 뭐 또 뚜껑 열고 이러면 좀 말이 먹히거든. 그래서 고학년 때는 좀 말을 들어요. 책 읽으라 하면 책 읽는 척해. 주로 뭐 들고 있어요? Y 들고 있어요. 만화책. 전문가들이 왜 만화책을 가능하면 학습만을 읽기 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하는데 만화책은 너무 친절해. 애들이 생각 안 해도 돼. 그림, 말풍선, 비속어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짱구는 못말리 같은 거 보면 엉덩이 까고 훌락훌락 해서 막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친절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게 만화책이에요. 학습 만화가. 그러니까 학습 만화를 읽으면 생각하는 힘이 안 자라. 책의 맛을 몰라. 그래서 학습 만화 읽지 말라는 거라. 근데 고학년들이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겨우 쉽게 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학습 만화지. 그리고 책 읽는 척하고 그런 거라. 엄마들 보면 불안하죠? 이거 아닌데 싶은데 엄마들 들고 있는 게 다 만화밖에 없고 내가 좋은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독서 사교육 하자. 제 주변에 보니까 주니어 플라톤, 한우리 독서논술, 웅진 북클럽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책을 읽게 되는데 다 엉뚱하게 뭐 전부 그거 가면 문제 풀거든요. 물론 책도 뭐 읽는 척 하지만 책 잘 습관이 안 돼서 못 읽죠 사실은. 안타까워요. 이런 애들이 저학년 때는 뭐 해요? 싱크빅 국어 뭐 이런 거, 장원 한자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아이들 뭐 유아기 때 잘 때 되면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책 들고 오고 막 이랬거든 대부분이.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 책의 맛을 모르고 자라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책 안 읽는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집집마다 보면 또 책은 오만상 많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릴 때 책 읽기에 대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라. 동네 언니들이 교육받으러 걔가 따라가 보면 교육하는 곳에서 항상 엄마들 겁을 주죠. 불안하게. 야, 너 애들 똑똑해지려면 0세부터 2세까지는 자연관찰, 2세부터 4세까지 세계문화 이런 거 꼭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전집 마케팅을 하잖아. 엄마도 안 그래도 책 읽기는 중요하다는 소리 들었어? 또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 근데 이런 교육받아 가면 친절하게 막 하고 할인까지 해준다네. 그러니까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이거 사재해줘요. 전집이 왜 안 좋은가 하면요. 전집은 주로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해요. 물론 가끔 창작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고 지식 중심의 책들은 책의 맛을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책 못 읽는다니까? 책이 재밌다든지, 뭐, 책이 참 마음이 짠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뭐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없이 아이들이 자라요. 그리고 지식은 오만상 많이 알고 있어. 쓸데없는 거, 자연관찰 뭐 이런 거 있다 보면. 이상하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 시간 다 돼가네 벌써. 아니, 제가 옛날에 진짜 어떤 꼬마를 만든 7살짜리 꼬마예요. 잠순이 아이인데, 제가 잠순이 좀 유명한, 잠순이는 알아요? 제가 잠순이 전설적인 회원이잖아. 잠순이 생길 때부터 제가 들어가서, 모르는구나, 아직. 아니, 우리 애는 영어도 잠순이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그대로 엄마표 영어 해가지고, 영어학원 한 번도 안 했어요. 해외 연수도 한 번도 안 갔고. 근데 지금 회사에서 영어의 신이라 하잖아. 우리 애 보고. 내년에 또 불러줘요. 그럼 내년엔 영어 이야기. 후내년에 부르면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나? 그래. 아니, 지식 중심의 제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책의 맛을 몰라. 옛날에는 한 개인, 지금 제주도 지사 같은 사람, 제주도 지사 원희룡이라고 있거든? 얘는요, 제주도 나온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 서울대 파리학번인데,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잖아.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이분은 어떻게 똑똑해진 줄 알아요?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문방구 했어. 근데 문방구 망했어. 옛날 문방구는요, 학용품만 파는 게 아니라 책도 팔았거든. 서점도 했어.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다 나면 책이 많잖아? 그걸 창고에 처박아 놨다? 원희룡이 초등학교 시절에 맨날 그 창고에 처박혀서 그 집에 있는 책 닥친 대로 읽었다잖아. 그 나중에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다니까. 그러다가 원희룡이 운동권 했잖아. 노동운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갑자기 소련이 해체됐어. 그래가지고 학생운동권들이 전부 갈 길이 없어졌잖아. 그 원희룡도 다시 근데 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 하다가 다시 복학해가지고 서울법대 파리학번인데 다시 복학해가지고 2년 동안 딱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 수석했어.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들 시대에는 한 개인이 많은 것을 암기하고 있는 게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요, 네이버에 가면 다 가르치죠. 모르는 건 네이버 검색하거나 네이버도 모르면 구글 검색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지식은 다 제공된다니까. 지문의 형태로 다 제공되죠. 내가 아까 했잖아. 우리 창의력 경진대 한번 이야기했죠. 지식이 제공된다니까. 은행나무에 관한 정보가 제공돼. 그리고 여기서 네가 어떤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왜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 중심의 체육기는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제가 어떤 애를 경험했는데요. 우리 아이 데리고 어린이집을 많이 다닐 때 어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린이집 책을 사러 왔어. 단골인데 얘도. 근데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이 같이 애하고 와가지고 얘는 이상해요 하면서 아니 지금 읽던 책이 10페이지나 남았는데 안 읽고 또 책 사러 가자 한다는 거야. 그걸 물어보니까 진짜로 10페이지를 책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10페이지 안 읽고 딱. 그래서 니는 왜 10페이지를 안 읽고 또 책 사러 왔노 하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하는 말이 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 봐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뭐 책의 맛을 안다는 거잖아. 이런 데도 잘 자라게 돼 있죠. 얘가 그 달서구 제일 끝에 화원 넘어가는 길에 있는 대진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진초, 대진중 나와가지고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지금 카이스트 4학년이라. 공부 잘했죠. 얘가 카이스트 가면서 지가 어린이집에서 산 모든 책을 우리 연구소 기증하고 왔잖아. 이게 책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엄마 나 너무 마음이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거 있어요. 얘는 책의 맛을 아는 거야. 마음이 짠하다 이 말은 어른들 버전으로 말하면 감동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책은 어린 책은요 너무 재밌거나 너무 감동적이거나 이래야 돼. 이게 맛을 아는 거라. 근데 지식을 알고 있어. 잠순 어떤 꼬마가요. 제가 강원도 영월의 펜션에 그 잠순의 회원이 하는 펜션이 있었어요. 그 집 아줌마가 대구 내려서 그 중학생 딸 상담을 저한테 했거든. 옛날에 수학 공부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마다 그 펜션 놀러 가면 저는 무료라. 그래가지고 여름마다 내는 휴가 거기 갔다니까. 그러면 내가 넌지시 잠수대 게시판에 제가 거기 간다고 쓰거든.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한테 상담하고 싶은 아줌마들이 수십 명씩 온다니까. 그 해 그렇게 왔어요. 아줌마들 애들 따라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애들하고 축구를 했다니까. 미니 축구. 두 편을 나눠가지고. 제 반대편 팀에 7살짜리 꼬마가 골키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을 몰고 막 갔어. 그래가지고 골키퍼하고 저하고 1대1이 됐어.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애가 무섭잖아요. 놀랍고. 근데 얘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지? 7살짜리가. 아저씨,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라 해요. 얘는요, 과학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간의 위치와 이자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서워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간이 이자까지 떨어질라. 왜 간 떨어진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무서울 때 간이 철렁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얘는 간이 이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책을 읽히고 있어.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책 읽기. 슬프니. 그 집집마다 엄마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는 모르고 언니들이 꼬시제. 교육은 받으러 갔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저런 거 사야지. 집집마다 내가 어떤 집을 몰래 촬영했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 보면 집집마다 저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귀신같이 알더라. 저건 어디 거고 한국 노벨 거고 저건 한국 안드레센 거고 뭐, 저거는 프리벨 거고 저거는 아가월드 거고 웅진 교원 거고 다 알더라. 이렇게 거실을 책으로 도배해놓고 책을 읽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 이거 지금 책 읽고 싶은 분위기예요? 아니면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엄마들이 애들 옷 사줄 때는 한꺼번에 100벌씩 안 사거든. 안 그래요? 왜 안 사요? 금방 자라니까. 근데 애들 신체적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신적 영역이거든요. 저처럼 어릴 때 아버지의 시체를 직접 봤다. 이게 평생 트라우마인 거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친척집에 보냈어요. 그때부터 분리불안이 있잖아, 내가. 지금도 우리 와이프 회식한다고 전화기 꺼놓고 내 전화 안 받으면 있잖아. 한 3번 안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돌아. 그래가지고 내가 50번씩 계속 전화한다니까. 받을 때까지. 내가 버림받았나 싶어가지고. 또 어릴 때 버림받았는데 또 버림받나 싶다니까. 이게 정신적 영역이 굉장히 예민해요. 어릴 때 어떤 이상한 경험 하죠? 근데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제 강의를 듣는 어떤 엄마는 사남매 중에 장녀야. 청송 영덕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번기에 되면 바쁘잖아요. 4명을 다 케어하기 힘들어서 그 중에 가장 혼자 잘 지낼 것 같은 큰 딸을 친척집 큰 집에 보냈어.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이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내만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아줌마는 지금도 분리불안이 있어. 어릴 때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책을 성장도 생각하지 않고 겁도 없이 수백 권씩 사셔야 한다니까? 옷은 안 사면서.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성장에 맞게 꾸준히 몇 권씩 구입하거나 이래야 되고요. 요즘은 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워낙 불안하니까 접근하니까.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불안감이잖아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어디 보내고 돈 내고 뭐 전집 사재고 이러면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죠? 똑같아. 불안감 안 없어지고요. 돈만 돈대로 들고 애 학교도 가고 나면 안 읽거든? 그러면 계속 애 쳐다봤다가 저 책 쳐다봤다가 애 쳐다봤다가 책 쳐다봤다가 나중에 또 컨디션 안 좋은 날 뚜껑 열린다. 시댁에서 전화 온 날 뭐 이런 날.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애 잡고 이러죠.
여기는 한 학급에 몇 명이에요? 몇 학급이에요? 한 학년에 몇 학급? 세 학급. 조그만 학교네. 근데 왜 이렇게 시청각실이 넓어요? 희한하네. 옛날에 학급이 많았나? 그랬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학교 도서관 제가 안 가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네. 자,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공부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공부하고 맨날 잡잖아요. 그럼 애들이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져. 아까 말했죠. 몬테소리가 말하기를 새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인지 영역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정서 영역의 발달.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애들 틱 일어나고요. 손톱 물어뜯고 뭐 눈 깜빡이고 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저도 공부가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아이 키우면서 늘 공부하다 보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더라니까. 하루는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이가 보고 또 그걸 내한테 일러준다? 야, 진짜 미워 죽겠대. 진짜. 왜냐하면 공부에 너무 중요하게 목매다니까. 내가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아쉬워서 맨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책도 읽겠지만 또 수학 영어도 따로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다행이었던 것이 저는 아이를 데리고 늘 어린이 서점을 다녔고 제가 직접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늘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연적인 성질로는 저는 뭐 B형에다가 까칠한 데다 공격적이고 이래가지고 말투도 못됐죠. 그래서 늘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데 다행스러운 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내 그런 성질과 상관없이 책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제가 막 운다니까 감동받아서 그럼 아빠 마음이 애한테 전해지는 거라. 정서적으로 아이가 순화되는 거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뚜껑 많이 열리잖아? 근데 책을 줄 때는 안 그렇죠. 예를 들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 있어. 이거 읽다 보면 내가 막 우는데 뭐. 그리고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실제로 제 마음이 그랬고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이 아이한테 어찌하든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재울 때 잠들었다 싶으면 우리 와이프는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지방으로 가쁘더라고 자러.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5분 후에 또 들어가본다니까. 입을 걷어찼나 싶어가지고. 보통 엄마들이 익하잖아. 그리고요 우리 애는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럼 가제수건으로 늘 땀 닦아주고요. 꿈을 꾼다니까. 우리는 작고 어려서 2월생 옛날에는 3월생부터 그 다음에 2월생까지가 한 학년이었어요. 2월생으로 학교 들어가니까 제일 작아. 그래서 늘 힘센 놈한테 혼나고 뭐 이렇게. 그래가 막 꿈에 악몽 꾼다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돕고 싶다. 이게 내 마음이라. 근데 이놈이 공부만 시키면 그게 안 돼. 이상하죠.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줄 때는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애하고 책 읽어주면서 많이 울었어요. 특히 저는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30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나도 일찍 죽을 것 같아 왠지. 그래가지고 우리 애 어릴 때 아버지 죽음에 관한 책 많이 읽어줬어요. 내가 죽고 없더라도 혼자 잘 살아라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 내가 너무 막 슬프잖아? 그래 울고 막. 그러면 애는 막 아빠 그래 슬프나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거야. 소통, 교감. 좋은 어린이책이 이렇게 읽어주는 어른도 치유하고 듣는 아이도 치유하고 이래요. 이걸 독서치료에서 이렇게 불러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고 동일시되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이 혼나거나 슬플 때 나도 슬프고 주인공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내면의 정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돼. 이걸 뭐 통찰이라고 하죠. 인사이트. 예를 들어서 그림책 하나를 예를 들어서 아유 시간 없네.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엄마가 사사건건 화낸다. 여러분들도 애들하고 하루 종일 하는 대화를 한번 녹음해 보라니까.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마지막에는 열받으면 저주하잖아.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고. 우리 할머니 6마디 딱 들어있다니까.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이 엄마도 그래요. 자기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애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다. 근데 애가 짜장면 먹다 쏟고 흘리고 묻히고 막 하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고함을 질렀어요. 가서 씻어 하면서. 그래 애가 목욕탕에서 씻는다. 또 씻다 보니까 뭐 지 혼자 씻다 보니까 뭐 거품도 많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내친 걸음에 엄마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목욕탕 청소 놀이 하고 있어.
엄마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봤다. 그때는 엄마 또 뚜껑 열렸죠. 머리 쥐 뜯고 있죠 지금. 목욕탕 완전히 개판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제발 좀 조신하게 놀라고 뭐라고 고함 질렀겠지. 이번엔 애가 조신하게 놀려고 독한 마음을 먹었어. 나와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책에는 다 안 나오지만 아마 스케치북이 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싶은 거 많고. 우리 연구소 애들도 보면요. 제 방에 큰 칠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얼마나 많이 그려대는지 막. 그걸 막 그리고 있어.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데 엄마 드디어 이제 뚜껑 날아간 거지. 폭탄 투어 하죠 지금. 그러니까 애 생각 어떤지 알아요? 사사건건 지랄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애들 생각에 엄마들이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잖아. 그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이 작가는 그걸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 사사건건 혼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가 사라졌어. 너무 작아져서 엄마 눈에 안 띄기 시작했어. 우리도 왜 열받으면 애 눈에 안 보이잖아. 애가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막 내 성질만 내는 거지. 그제서야 이 엄마가 맨정신이 돌아온 거라. 애가 없어지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이 그림을 내가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온 동네방 애 찾아다녀 울면서. 근데 애는 너무 작아져서 사실은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 잠들어 있었어. 자다가 잠결에 어렴풋이 들으니까 엄마가 막 뒤찾으면서 우는 거라. 아까 혼낼 때는 언제고. 그렇지만 애가 기분이 좋잖아요. 아 엄마가 우리 엄마 맞는갑다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딱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완전히 우리 집 구석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동일시라 동일시. 그리고 주인공이 막 혼낼 때는 자기도 속상했다가 엄마가 막 울면서 찾고 막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극적으로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듯이 우리 산이 사랑해 하고 막 엄마가 아까 미쳤나 봐 하고 막. 저는 우리 애한테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아빠가 아까 미쳤는갑다 하면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좀 기다려줘 하고. 이거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 여러분들 한 거 곱하기 100. 저는 아쉬움이 더 컸으니까 더 많이 잡았겠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애가 깨닫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아까 속상해서 혼내긴 했지만 사실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들을 치유하고 뭘 알게 하고 이런다니까.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태양의 후예 볼 때하고 똑같아요. 태양의 후예 옛날에 좋아했죠. 2년 전인가? 그때 시청률이 50%인가 뭐 이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시청률 50%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집에서 그걸 다 봤다는 뜻이라. 왜냐하면 회사나 이런 데 TV 많이 있거든. 그건 퇴근하면 안 보잖아. 그런 TV는 못 켜니까 전부 집에 가서 다 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청률 50% 말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집이 그거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태양의 후예 할 때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긴 카톡이 왔어. 뭔지 알아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 태양의 후예 수목도 남아있거든. 엄마들이 본방 사수하려고 저녁 9시만 되면 예민해져 있대.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9시 전에 저녁 먹고 딱 들어가서 1시간 전에 안방에 딱 숨어 있어야 된대. 괜히 거실에서 얼쩡거리면 안 된다고. 그럼 카톡이 왔다니까 모르는 사람한테서. 근데 이게 마지막에 더 골 때렸어요.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알아요? 본방이 끝났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아직도 엄마들은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는데 어떤 겁없는 아빠들이 거실로 바로 뛰어나가지고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자꾸. 이게 동일시거든. 동일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동일시가 일어나야 돼. 지식은 동일시가 안 일어나요. 아 이거 바로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돼야 재밌거든. 연속국 좋아하는 거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아이도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신기하게도 아무 학원 뭐 이런 거 없이 잘 자랐잖아. 우리 아이 인증샷이 수능 성적표. 여러분들 뭐 봐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이게 얼마나 잘한 성적표인지 모르겠죠. 영어 수학 다 100점이잖아. 100분위가 100이라고 하죠. 100분위가 100. 100분위가 100이죠. 수리 영어가. 100분위가 100이라는 말은 상위 99%다 익하면요. 상위 1%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잘한 애가.
100%란 말은 뭐예요? 만점이라서 위로는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잘했죠? 전국에서 한 200등 정도 했어요. 대구에서 10등에서 15등 사이. 잘했죠? 근데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니까 다 해보고 하는 소리라니까. 사실은 지금부터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 뒷부분은 다른 학교에서는 2시간 이상 내 강의를 해요. 혹시 내가 급하게 가거든 이 뒷부분은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영어 강의, 수학 공부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강의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다니까. 자,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빌려서 읽어주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책을 빌려서 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출판사를 신뢰하고 좋은 어린이 책을 계속 내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출판사들의 책을 꾸준히 빌려서 읽히면 돼.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어린이책 브랜드, 저학년 어린이책 가장 잘 내는 출판사는요, 1위가 비룡소예요. 도서관에 가서 비룡소 책 빌려 읽으면 돼, 그냥. 비룡소에서 그림책도 많이 나오고, 저학년 문고,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가 있거든요. 자, 비룡소 책, 시간이 없어 그냥 갑니다. 비룡소와 쌍벽을 이루는 게 시공주니어예요. 자, 그 다음에 창비. 제가 아이들하고, 시간 없어 안 되겠다. 제가 아이들하고도요,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이런 어린이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팀을 짜서 수업을 하거든요. 엄마 사용법 이런 거 가지고 수업한다니까.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문해요. 혹시 지금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반품하고 새엄마를 주문하자 하면 초등학교 3학년들 좋아가지고요, 막 반품 신청서를 작성한다니까. 그리고 새엄마 주문서하고 그러면 새엄마와 함께 이 엄마 사용법이라는 매뉴얼이 오거든. 새엄마 사용법이에요, 저게. 초3들만 돼도요, 새엄마의 조건으로 첫째, 게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둘째, 용돈을 일주일에 3,000원 이상 주는 엄마. 셋째, 욕을 좀 덜 하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한다니까. 그리고 기다려요. 선생님, 우리 새엄마 언제 와요? 하면서. 애들하고 수업해보면 재밌다니까. 엄마가 욕을 어떻게 하노 하면 애들이 얼마나 리얼하게 적는 줄 알아요? 자, 사계절. 야, 이 PPT 자료는 제가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간 없어서 지나갑니다. 길버더린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자, 이런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전부 어린이 책을 잘 내는 좋은 출판사예요. 저학년 아이들에게 딱 맞는. 요즘은 글밥 많은 책 필요 없어요. 미디어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텍스트 문자가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학년이라고 막 학교도 갔다 오고 글밥 많은 책 찾지 말고요. 그림책 하면 돼, 그림책. 요즘은 애들 장래희망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유튜브 스트리머. 미디어 시대가 됐다니까. 1인 방송 아프리카, 트위치 이런 데서 1인 방송 막 하고 하거든요. 애들이 그 BJ나 스트리머 하는 꿈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이 미디어가 그만큼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림 많은 책, 직관적인 책 이런 게 요즘 아이들한테 설득력 있게 먹혀요. 글밥 많은 책만 찾으면 안 돼. 이거 사치지, 사치. 그래서 얼마든지 그림책을 가지고도 수준 높은 책 읽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라.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뭐라고 검색하면 되는가 하면 스테디셀러. 인터넷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라고 검색하면 학습 만화 다 떠요. 제일 많이 팔린 책. 근데 스테디셀러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와 2위는 이 두 권이에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하고 너는 특별하단다. 고학년용 책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샬롯의 검이죠. 시리즈물은 해리포터지만 단행본으로는 이게 가장 많이 팔린 시공주니어에서 나왔죠. 우리나라 책 중에서 고학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 번째는 수상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 칼데콧이라고. 저 노란 딱지 하얀 딱지 붙었죠. 저 칼데콧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림책의 노벨상을 불리는데 저게 우리나라에 200권 정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칼데콧 검색해서 빌리면 돼. 그러면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도서관 봉사하신 분들 다 알 건데.
영국에 가면 게이트 그린웨이상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칼데코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볼리오네에서 열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상, 라가치상이라고 있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 좋은, 아까 소개한 좋은 출판사들이 어린이 책, 원고 대상 이런 거 있어요. 이건 도서관 사서쌤한테 물어보거나 이러면서 이런 좋은 책들을 빌리면 되죠.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 눈이 뜨여요. 그래서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이건 좀 고수가 되면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린이 책의 전설 권정쌤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쯤 지났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어떤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권정생 동화나라로 꾸며놨어요. 소풍 가면 참 좋아요. 마당에 가면 운동장에 강아지 똥하고 몽실 언니 이런 조형물이 있어.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백희나 요즘 뜨는 핫한 작가죠. 10년 전에 구름빵을 내가지고 일리학 스타덤에 오른 작가예요. 이분의 그림책들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요. 자, 이거 다 지나가고, 이거 그대로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 마지막 인증샷 하나만 보여줘. 우리 아이가 25살 때 여름이었어요. 8월 달에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애한테서 카톡이 왔어. 아빠 하면서.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하는 거라.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냐면 애들 보통 1, 2학년들이 기말고사 치고 와가지고 시험이 쉽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다 70점이라. 이게 뭔지 난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도 시험이 쉽다 하길래, 왜냐면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는 애거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해외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애가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빠가 로스쿨 하니까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대. 근데 시험이 와이드 심록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빈정거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성적이 발표됐어. 인증샷을 보내왔어. 인증샷 보시면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두 과목 쳐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 하나 하고 논리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 하나. 언어 이해라는 과목은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문제가 좀 쉬웠나 봐. 100분위가 95% 상위 5%죠. 그러니까 만점자와 하나 틀린 애가 5%나 있다는 뜻이거든.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100분위가 상위 1.8%라. 이 정도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응시자 중에서 한 120등? 100등에서 120등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에요. 해마다 7,500에서 8,000명이 준비를 하고 그중 2,000명이 로스쿨을 들어가.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정원이 160명,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120명, 성균관대 한양대가 80명, 그리고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80명씩 있죠. 굉장히 성적 잘 받았죠. 근데 내가 깜짝 놀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책 못 읽었어요. 입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는 신입생이라서 놀러 다녔죠. 주로 홍대 가더라고. 클럽 많다고. 주말 되면. 그리고 2학년이 돼서 군대 갔어. 군대에서 2년 또 날리고 왔죠. 24살이 됐어. 24살 때 복학해가지고 좀 다니더니 교환학생 간다고 또 외국 나가서 1년 살다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우리 아이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다. 근데 지나가는 길에 쳤다는, 결국 우리 왜 로스쿨 안 갔잖아요. 해외 기업 취직했거든. 지나가는 길에 친 게 맞아.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 교과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될 법률가들을 양성하는 학교니까 벼락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도 없어요. 기출 문제집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청년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청년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 거라.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되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점수는 타고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타고난 게 아니고 우리 애도 고등학교 이후로는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언제 다른 생활을 했냐?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좋은 책을 꾸준히 읽었다고 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엄마한테 꼭 말해야지 하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 수능 국어를 잘 칠 줄 알았어.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책을 꾸준히 읽으면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을 꾸준히 읽었던 것이 25살 때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는데
지금도 유효하잖아.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 시절에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접촉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는 수학을 하려고 해도 책 읽기를 많이 안 하면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고학년 때 문장지 문제 한번 만나보라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해 애들이.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은 없다.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학교 도서관 적극적으로 다니고 아니면 구수산 도서관 다니라니까. 주말마다 가서 책 읽어와서 저녁마다 아빠하고 교대로 책 읽어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것이 눈높이 구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가능하면 호작질 그만하고 빨리 끊고 뭐 내가 끊으려고 한다고 엄마도 불안해서 끊겠나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취지를 뭐 전달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네. 엄마는 껌뻑껌뻑하니까 뭐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어. 하여튼요. 어린 시절의 좋은 어린이집 읽기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도 좋게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자라서 그죠? 이상에 갈수록 애가 힘을 받는다니까? 탄력을 받는다니까? 이거 시간만 많으면 더 설득하겠구만. 워낙. 자,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좋은 어린이책 읽기 세계로 인도하는 엄마들의 어린이책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책 2권을 제가 권해요.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 읽어봐요. 한 권은 우리나라 책인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한 권은 프랑스의 소설가가 쓴 책이에요. 소설처럼이라는 조그만 문고판. 이 2권을 읽다 보면 어린이 책 읽기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어요. 혹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네, 내년에 9시 부르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엄마들 설득하고 도움이 되고 싶은데 너무 쫓겨가지고 저도 자, 좀 아쉽지만 뭐 빨리 가야 되니까 아쉽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셔서 저기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mp3와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면 수학 공부 이야기 궁금하다 그러면 작년 우남초등학교에서 한 앵콜 강연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든지. 남구 다 쓰고 가면요. 텔레비에 제가 항상 나가요. 티브로드 가입자들한테는. 교육청이 티브로드하고 협약해가지고 엄마들 좋아하는 강사들 강의를 다 촬영했어요. 원래 제가 영어 공부법 강의를 어느 학교에서 했는데 그걸 티브로드에 촬영했다니까. 그거 좀 있으면 계속 그거 티브로드 가입자 틀면 나와. 여기는 뭐 티브로드 가입 아니었죠. 남구 다 쓰고 아니라서. 여기는 뭐 이상한 케이블 있더라. TCN인가? 그것도 아닌가? 저는 BTV 가입자라고 전국망 있잖아요. BTV. BTV는 모르지. 이제 지방과 동네마다 유선방송이 있거든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쉽지만 고학년 연수가 또 다음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일찍 도망가겠습니다. 우리 카페 들어와서 혹시 아이들 키우다가 잘 모르거나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고수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움을 받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여튼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귀한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